안녕하세요. RTV 알경제상식의 MC 안예솔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부동산 편으로 ROTC 후보생 그리고 초급 장교, 일반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 기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 프로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이호중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훌륭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 분이신데요. 그럼 오늘부터 알려주실 내용 한번 전반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회에 걸쳐서 부동산 기초 관련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회는 부동산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요. 2회는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3회는 무료 유용한 부동산 사이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4회 때는 기초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전해주실 내용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자주 듣는 말인데 와, 부동산 용어는 헷갈리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라든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민법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다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동산의 반대말이기도 해요.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죠. 그리고 이 부동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매매나 전세, 월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차이는 매매는 소유권을 사오는 거고 전세나 월세는 임대차예요. 물론 전세는 2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목돈을 주고 제가 2년 동안 사는 걸 전세라고 하고 월세는 매월 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매도인, 매수인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매도 뭔가 팔고 제가 또 주식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파는 게 아닐까요? 매도는? 매수, 저도 처음에는 네. 이 매도인, 매수인이 좀 헷갈렸는데요. 매수의 시읒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 되겠죠. 네. 매매에서는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임대차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그 차자는 차량을 가지고 이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임차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세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뭔가 많이 들어봤지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예, 용어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예. 전세나 월세 이런 집 계약할 때도 예. 굉장히 용어들이 어려운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용어도 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한다 그러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총 매매 대금의 한 10% 내지 20%, 중도금은 30% 내지 40%를 내는데 이 중도금까지 갔을 때는 매매에서는 중도에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잔금은 당연히 50%에서 60%를 내고 매매에서는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를 잔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동산 용어 중에 임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임장은 현장 답사를 하는 거를 임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역세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역세권이라는 말은 이제 역과 가까운 예,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맞습니다. 역세권은 보통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역세권 주택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지하철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역세권이 부동산 투자할 때는 엄청 중요하죠. 법률 용어가 아닌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요. 아니, 부동산을 계약할 때 보면 전용 면적 그리고 공용 면적 이런 말들도 나오던데 사실 이것도 좀 어렵거든요. 전용 면적은 사실상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이런 것은 다 전용 면적이고요. 공용 면적에는 주거 공용도 있고 기타 공용도 있습니다. 주거 공용이라 함은 아파트에서 보통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이야기하고 기타 공용은 커뮤니티 시설, 관리사무소, 노인정을 이야기해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해서 공급 면적이라고 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거는 분양 면적, 공급 면적과 분양 면적은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역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진짜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저와 같은 이 불인이들이 궁금해하는 예. 질문들을 하나씩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예, 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바뀌었대요. 집주인이 바뀐다는 걸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이 매매가 되었다는 것을 임차인한테 통보하는 것은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꼼꼼한 임차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떼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님, 저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예. 전세를 구할 때 그 적당한 전세 금액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부동산에서 좀 정해진 그런 전세 공식이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전세가율이라 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에요. 근데 현재 전국의 전세가율은 약 64% 정도 됩니다. 64%가 매매가에서 내가 혹시 전세가를 지불하는데 64%가 넘는다면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세가율이 60에서 70%가 넘지 않게 맞습니다. 네, 잡으면 되는 거군요. 그리고 전세 기간이 보통 2년 정도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1년만 살고 계약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임차인과 임대인 합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1년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을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바꿔도 임대인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년 월세를 계약했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살다 보면 이사를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2년을 계약을 했으니까 1년만 살고 저 이사 갈래요 이랬을 때 중개수수료 과연 예. 누가 부담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은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통 실무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 기간을 2년을 살고 만약에 더 살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2년 만기를 채웠으니까 반드시 이사를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더 살 수 있는지.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2+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년을 살고 나서 임대인한테 한 번만 딱 사용할 수 있는데 2년을 더 살고 싶어요 라고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 4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와 보증금 올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5% 인상 상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내에서만 임대인은 사실상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4년을 살았어요. 예. 근데도 저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사 예. 가기도 귀찮고. 예, 이런 예. 경우도 5%만 인상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4년 후에는 사실상 임차인과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많은 금액의 인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5%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임차인의 입장을 좀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 친구의 경우인데요. 제 예. 친구가 이제 집 계약을 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빼고 예. 이렇게 직거래를 딱 예, 이렇게 예.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 저는 전문가로서 직거래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보증금이나 이런 목돈을 사실 문제가 생기면 사기를 당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직거래를 한다고 하시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혹시 그 소유자분과 계약을 진행하시게 되면
보증금이나 뭐 매매 금액 이런 돈을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 통장 명의로 입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직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가 없다는 맞습니다. 장점은 있겠지만 사기라든지 맞습니다. 뭔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알고 예, 가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잠시 집에서 전출을 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예, 이건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집주인이 한우 선물 세트를 사와서 하루만 주민등록 전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예요. 근데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줬다가 보증금을 경매시에 날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집주인 부탁이 있다 하더라도 전출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대출보다 나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경매시의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호준 프로님 벌써 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아쉬우시죠? 예. RTVR 경제상식 저희 부동산 편 혹시 어떠셨나요? 사실 의식주 중에 이 집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알아야 되는 상식인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음 시간도 RTVR 경제상식에서 꼭꼭 찝어드리는 많은 상식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